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흡수율 높이는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침 한 번에 등뼈가 부러지셨다고요? 이건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칼슘이 뼈로 정확히 가서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 방법으로 골밀도가 30%나 증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키가 줄어든 느낌이 드시나요? 등이 굽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계단 내려갈 때 무서워서 난간을 꼭 잡고 다니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드시고 있는 칼슘 영양제가 오히려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칼슘만 드시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칼슘이 정확히 뼈로만 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심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칼슘만 열심히 드시면서 정작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핵심 영양소는 놓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골밀도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혈관 건강만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나는 매일 칼슘도 먹고 있는데 왜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라고 나올까요? 바로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칼슘보다 훨씬 중요한 세 가지 영양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음식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일주일만 실천해도 뼈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제 식단표까지 드립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장 보러 갔다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거나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손목뼈가 부러졌다거나요.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인데 지금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니까 무서우시죠? 이런 일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68세 박정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동안 매일 칼슘 영양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알고 보니 칼슘만 드시고 정작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핵심 영양소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칼슘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0%나 증가한다는 12년간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칼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칼슘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정확히 뼈로만 가게 해주는 영양소 말이에요. 이 영양소를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드셔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대퇴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골다공증 약 복용을 오래 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여러분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칼슘과 함께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함께 드시면 돼요.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은 칼슘이 근육과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타민 K예요. 이 영양소는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밝혀진 건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을 정확히 뼈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고 동시에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에 쌓인 칼슘을 제거해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비타민 K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고관절 골절이 6%, 척추 골절이 13%나 감소했어요. 특히 비타민 K를 하루 100마이크로그램씩 섭취한 그룹은 대퇴골 골절률이 현저히 낮았고요. 또한 초록색 잎채소를 일주일에 3컵 이상 드시는 분들은 반 컵만 드시는 분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50%나 낮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어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해주는 5가지 황금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K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케일 100g에는 무려 5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7배가 넘는 양이에요. 또한 케일에는 칼슘도 100g당 135mg이나 들어있어서 우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에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25에서 40%인데 케일은 무려 65%나 돼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바로 케일에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주거든요. 케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일 스무디를 추천드려요. 케일 50g에 사과 반개, 바나나 반개,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케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 깨소금, 마늘과 함께 무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K가 지용성이라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두 번째 음식은 나토입니다. 나토는 비타민 K의 최고 공급원이에요. 나토 100g에는 MK7 형태의 비타민 K가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어요. MK7은 비타민 K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고 체내에서 오래 지속되는 형태예요.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나토를 자주 드시는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골절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또한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토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나토는 특유의 냄새와 끈끈한 식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먹기 어려워하죠. 어느 환자분은 나토를 김에 싸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토 가루를 추천드려요. 나토 가루는 냄새가 훨씬 적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한 티스푼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비타민 K도 섭취할 수 있어요. 또는 밥 위에 나토 가루를 뿌리고 간장 몇 방울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정어리 100g에는 칼슘이 38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또한 비타민 D도 100g당 480IU가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어리 통조림을 고를 때는 반드시 뼈째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뼈에 칼슘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또한 기름에 담긴 제품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적어서 더 좋아요.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정어리 활용법으로는 정어리 비빔밥을 추천해요. 정어리 통조림을 기름을 제거하고 현미밥 위에 올린 다음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채소와 함께 고추장을 넣고 비벼 드시면 돼요. 여기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져요. 네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C를 모두 함유한 슈퍼푸드예요. 브로콜리 100g에는 칼슘 50mg, 비타민 K 18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C 90mg이 들어있어요. 특히 브로콜리의 칼슘은 시금치보다 흡수율이 4배나 높아요.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브로콜리에는 그런 성분이 없거든요.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뼈에 침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조리하세요. 저는 브로콜리 치즈 그라탕을 추천해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구우면 칼슘과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치즈도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다섯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요. 아몬드 100g에는 칼슘 260mg, 마그네슘 270mg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근육과 혈관에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해줘요.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뼈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흡수를 도와줘요. 하지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대략 20에서 25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몬드를 우유에 담갔다가 갈아서 아몬드 밀크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액체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지금까지 5가지 황금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영양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골밀도 T스코어가 -3.2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기존에는 칼슘 영양제만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케일 스무디와 나토 가루를 식단에 추가하고 정어리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도록 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2.4로 개선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칼슘 영양제를 함부로 드실 수 없었어요. 대신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활용한 자연 식단을 권해드렸죠. 3개월 후 골밀도가 15% 개선되었고 혈관 석회화 지수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영양소 섭취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칼슘은 성인 기준 1000에서 1200mg,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IU, 비타민 K는 최소 100마이크로그램이지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5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좋아요. 마그네슘은 남성 400mg, 여성 320mg이에요. 하지만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음식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효과가 반감돼요. 첫 번째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하루에 나트륨 23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로 카페인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골절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드실 때는 우유를 넣어서 드시면 카페인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골세포 생성을 억제해요. 하루 2잔 이상의 알코올은 골절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흡연도 골밀도를 감소시켜요. 담배의 니코틴이 골세포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단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케일 스무디로 시작하세요. 케일 50g, 바나나 반개, 저지방 우유 200ml, 아몬드 10개를 믹서에 갈아서 드세요. 여기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를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이 한 잔으로 칼슘 300mg, 비타민 K 25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D 100IU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에는 정어리 비빔밥을 드세요. 현미밥 한 공기에 정어리 통조림 반캔, 데친 브로콜리 100g, 시금치 50g을 올리고 참기름과 간장으로 양념해서 비벼 드세요. 여기에 나토가루 한 티스푼을 뿌리면 완벽해요. 이 한 끼로 칼슘 400mg, 비타민 D 200IU, 비타민 K 3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에는 브로콜리 치즈 그라탕과 함께 케일 무침을 드세요. 브로콜리 150g에 모차렐라 치즈 30g을 올려서 오븐에 구우세요. 케일 100g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 마늘, 깨소금으로 무쳐 드세요. 이 저녁 식사로 칼슘 350mg, 비타민 K 5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은 무얼 먹어야 하나요?
간식으로는 아몬드 15개 정도를 드시거나 아몬드를 갈아 만든 아몬드 밀크를 드세요. 오후 3시경에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칼슘 1050mg, 비타민 D 300IU, 비타민 K 1050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 400mg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모두 음식으로만요. 운동과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씩 체중 부하 운동을 하세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아요. 특히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 합성까지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칼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음식을 기억하세요. 케일, 나토, 정어리, 브로콜리, 아몬드예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3개월 후에는 골밀도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후에는 검사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어요. 최근 지인이 대퇴골절이 되어 수술하고 회복 운동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다리 근육이 약해서 보조기를 이용해서 생활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술 전에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 드실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늘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금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는 다짐으로 골다공증 관리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튼튼한 뼈,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골드 시니어 라이프를 추구하는 향기로운 시니어였습니다. 건강하세요.